안녕하세요.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 사제관옆 영화관의 영화관지기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과 함께 사제관옆 영화관을 지키고 있는 김선아 비비아나 배우입니다.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한 명동 거리 보셨나요? 거리 곳곳에 세워진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 전광판도 그렇고 장식들도 그렇고요. 녹화일을 기준으로 성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거리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곁으로 빨리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데요. 한편으론 신앙인으로서 거리에 화려한 장식에 시선이 쏠린 나머지 이 성탄을 맞이하기 전 우리 교회가 대림시기를 지내는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신부님. 세상이 갖고 놓은 성탄의 이 화려한 면에 마음이 쏠리다 보면 정작 아기 예수님께서 허름한 마국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런 사실을 잊게 될 것 같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과 또 그런 성탄 분위기에 가려져 있는 또 어둡고 차가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 많은 관심을 둘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림시기를 의미 깊게 지내겠다는 다짐의 마음을 나누면서 오늘의 사제관옆 영화관에서 상영할 영화를 소개해 볼 텐데요. 이번 상영작은 어떤 영화인가요? 이번에 사제관옆 영화관에서 상영할 영화는 팀 밀란츠 감독의 2024년작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영화의 줄거리 소개를 이번엔 배우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곧 크리스마스니까 불평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줄거리 소개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1985년 겨울 아일랜드의 작은 도시 뉴로스를 배경으로 삼습니다. 석탄 배달을 하며 가족을 돌보는 주인공 빌 펄롱은 어느 해와 다르지 않은 바쁜 계절을 보내지만 대량 주문처인 성 마거리 수녀원에서 마주친 작은 의문이 그의 일상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합니다. 수녀원 구석에 위치한 창고 한쪽에서 떨고 있던 소녀, 뒤편 마당에서 묵묵히 노동하는 또래의 소녀들, 건물 안쪽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수녀들은 차분한 태도로 모든 것을 내부의 일이라 설명하지만 반복되는 배달 속에서 빌이 마주하는 장면들은 하나의 퍼즐처럼 서로를 끌어당기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용히 드러내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그곳에 대해 길게 말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알고도 외면하는 공기를 빌은 느낍니다. 오로지 빌만은 그 불편한 기척을 떨쳐내지 못하는데요. 어린 시절 불우했던 빌을 도왔던 사람들,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까지 떠오르는 빌은 여러 감정이 뒤섞이며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새벽, 수녀원으로 향한 빌은 결국 자신이 그동안 외면해온 어떤 경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소녀의 처지를 더 가까이 마주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돌아설 수 없는 선택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수녀원의 침묵 속에서 빌은 자신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한 가지 사실과 맞닥뜨린 것입니다. 영화는 빌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심과 그로 인해 마주하는 상황을 숨죽인 호흡으로 따라가며 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크리스마스의 고요 속에서 빌이 보여주는 행동은 외로운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큰 울림을 남길 수 있는지를 조용히 비춘 채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네, 영화를 다시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훌륭한 줄거리 설명이었습니다. 먼저 영화와 원작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실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이어서 원작 소설이 출간되었을 때 아주 큰 논란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클레어 키건의 원작 소설과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아일랜드의 막달레나 수녀원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삼는데요. 18세기부터 운영된 이 수녀원은 타락한 여성을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미혼모나 사회적으로 배제된 여성들을 감금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 곳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1922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되었고 수많은 여성들이 수년간 혹은 반복적으로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묘사하듯 수녀원은 외부와의 접촉을 막고 노동을 강요했으며 이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아 피해 사실이 오랫동안 은폐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1993년 더블린의 한 수녀원 부지에서 여러 시신들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2013년
아일랜드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작품이 이미 존재합니다. 피터 뮬란 감독의 2002년작인 영화 막달레나 시스터즈인데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외부인의 시선으로 막달레나 수녀원을 보여준다면 막달레나 시스터즈는 내부인의 시선으로 이 수녀원을 그리는 것이 특징인 작품입니다. 이야기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사회 안에서 주류라는 세력이 약자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구조적인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개인과 공동체는 침묵으로 일관하고요. 이러한 원작 소설과 영화의 주제가 그 침묵의 책임을 환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그러한 세력이 한 마을의 중심을 차지하는 수녀원이라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화의 시작부터 영화의 주인공 빌 펄롱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가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카메라는 이 석탄 배달 일을 하는 빌의 평범한 일상을 주로 담으면서도 중간중간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못 본 채 넘어가지 못하는 빌의 모습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던 도중에 남루한 차림으로 거리를 홀로 걷는 어린아이를 마주하자 가던 길을 멈추고 가지고 있던 동전을 기꺼이 내주는 모습이 대표적이죠. 동시에 이와 같은 빌의 성향이 아내 아일린과 충돌을 빚는 모습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5딸을 둔 빌 부부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빌과 아일린이 충돌을 벌이게 되죠. 어려운 이웃을 못 본 채 넘어가지 못하는 빌을 두고 아내 아일린은 본인의 처지부터 챙기라면서 면박을 쉽게 주기도 하고요. 사소할 수도 있지만 극중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냐고 묻는 아내 아일린에게 이 빌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 데이비드 코퍼필드를 받고 싶다고 답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 소설을 영화로 감상한 후에 뒤늦게 접했는데 다음에 소설 속 내용을 보면 빌이 이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의미가 좀 깊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따뜻한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나는 훨씬 바람직하게 살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거다. 격려하는 말 한마디, 설명하는 말 한마디, 철부지 어린애를 동정하는 말 한마디, 집에 온 걸 환영하는 말 한마디, 여기가 우리 집이라는 느낌을 주는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나는 겉으로만 그러는 위선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들로 모든 의미를 다할 수 있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함께 힘겨운 나날을 보냈던 빌을 거두어주고 아낌없이 도움을 줬던 이웃들이 지금의 빌이 있게 해줬음을 상기해주는 대목이기도 했고요. 또 그러한 도움을 받으며 성장한 빌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영화 속 작은 지점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이 영화가 더욱 풍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수녀원에서 주인공 빌이 보이는 태도가 변화해 나가는 그 지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수녀들의 이야기를 고지곳대로 믿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나중에는 빌이 자신에게 목격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씩 의심을 품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남들은 사소한 일로 치부해버린 것들이 사실은 수많은 이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고 이러한 사소함을 빌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빌의 이러한 섬세함이 마음 깊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빌의 용기가 점점 뚜렷해지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마치 영화가 관객을 향해 손을 내밀고 빌의 용기에 동참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속 배경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이라는 것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을 또 생각했던 바를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지난 9월 말경에 한강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대규모로 펼쳐졌었죠. 수많은 인파가 한강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직접 가서 불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SNS 등을 통해서 공유되는 영상으로 대신 이 불꽃을 감상하기도 했고요. 아예 지상파 TV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불꽃이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거나 또 아파트 사이나 산등성이 사이같이 좁은 틈으로 겨우 보이는 경우까지도 찾아내서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인증하듯 SNS를 통해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이 서울 보신각 앞에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폭격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겪는 참상을 알리며 하루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집회에 모인 시민들이 함께 모았는데요. 이 천여 명의 인원이 참여한 이 집회는 같은 시간 벌어진 수백만 명이 참여한 세계 불꽃축제에 묻혀 어느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적 관심이 필요한 참상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불꽃축제같이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상에 집중하는 작금의 세태가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짚어내고자 하는 우리 시대의 나약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이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겪는 비극을 사소한 일처럼 치부해버리는 모습은 영화의 주인공 빌 이외의 사람들이 수녀원에서 벌어지는 비극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빌의 노고를 사소한 일로 여기는 모습과 다르지 않게 다가옵니다. 또 잘 보이지 않는 불꽃을 어떻게 해서든 보려는 이들의 모습으로부터 성탄의 본질적 의미에 집중하는 대신 크리스마스 시즌 특유의 휘황찬란한 분위기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사소히 여기지 말아야 할 사안을 사소하게 취급하고 오히려 덜 집중해도 될 것들에 시선을 깊이 두는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림 시기를 보내고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다져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 한 장면과 한 줄 평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배우님께서 뽑은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 속 결정적 한 장면은 무엇일까요? 저는 수녀원 석탄 창고에 갇힌 소녀를 목격하고 집으로 돌아온 빌이 강박적으로 자신의 손에 묻은 그 검은 때를 씻어내는 장면을 꼽아보았는데요. 빌이 욕실에서 손을 씻는 장면에서부터 침실의 대화로 이어지는 이 시퀀스가 굉장히 고요하지만 격렬한 어떤 내적 파동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짧은 흐름 속에서 빌이 짊어진 죄의식의 기원과 그가 지키려 했던 평온의 허상 같은 것들이 압축적으로 드러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배우님과 다르지 않은 지점을 결정적 한 장면으로 꼽아봤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빌이 손을 씻는 모습을 길게 담아낸 장면입니다. 이 석탄 배달을 하느라 묻은 때를 씻는 단순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장면은 이웃의 어려움과 세상 속 부조리함을 목격한 빌이 아직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에 대항하는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속죄하는 행위처럼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저에게는 미사 중에 집전 사제가 손을 씻는 모습과 빌의 모습이 일맥상통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사제는 주님,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라고 기도를 바치는데요. 영화 속 손을 씻는 빌의 모습에 저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어 보였습니다. 한줄평 내는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줄평을 내는 일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한줄평 대신에 이 원작 소설의 마지막 대목을 나누는 것으로 의미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줄평 듣듯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고 펄롱이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더 마주쳤다.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아이를 데리고 걸으면서 펄롱은 얼마나 몸이 가볍고 당당한 느낌이던지 가슴속에 새롭고 새삼스럽고 뭔지 모를 기쁨이 솟았다. 펄롱의 가장 좋은 부분이 빛을 내며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까? 대가를 치르게 될 테지만 그래도 변변찮은 삶에서 펄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견줄 만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갓난 딸들을 처음 품에 안고 우렁차고 고집스러운 울음을 들었을 때조차도. 저에게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새로운 크리스마스 캐롤처럼 다가왔습니다.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 스크루지처럼 넉넉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나누는데 인색한 누군가를 일깨우는 이야기를 넘어서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 담긴 이야기는 각박하고 척박한 일상 안에서 나와 내 가족의 안위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사소한 일로 치부해버리기 쉬운 보통의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피어난 양심의 불꽃, 한 남자의 평온이 그 불꽃에 타들어간다 라고 이 영화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을 적었습니다. 영화 엔딩이 주는 충격을 그대로 글로 옮겨보았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1분, 빌이 소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집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이 그냥 어떤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평온했던 빌의 삶이 실시간으로 타들어가는 그 순간,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이 영화 내내 빌을 감싸던 세상이 사실은 석탄이 좀 묻든 그런 더러운 어둠처럼 느껴졌었는데, 빌이 그 어둠 속에서 소녀를 구하고 집으로 걸어오는 이 길고 고단한 여정은 양심의 불꽃을 좀 힘겹게 피워올리는 그런 의식과도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 불꽃이 어떤 집이라는 아늑한 공간에 닿는 순간에 진짜 비극이 완성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관문을 열기 직전까지 빌의 집안은 가족들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만찬 소리로 가득했는데요. 빌이 데려온 이 진실의 불꽃이 빌의 식탁으로 들어서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행복한 빌 펄롱의 집안을 감싸고 있던 크리스마스 만찬 소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가족들을 감싸고 있던 안락한 평화가 빌의 양심과 접촉하자마자 순식간에 재가 되어서 사라지는 그러한 소리처럼 느껴졌거든요. 양심이라는 불을 지피기 위해 빌이 지불해야 했던 연료가 다름 아닌 자신의 평온한 삶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의 마지막 씬에서 카메라가 굳이 인물들이 사라진 텅 빈 복도만을 비추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텅 빈 공간은 평온이 다 타버리고 남은 앙상한 잿더미일 뿐이다 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가차없는 암전이 앞으로 빌이 감당해야 하는 검은 미래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주님의 성탄을 더욱 뜻깊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원작 소설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만 나눠드리면 조만간 제가 주보 도서 칼럼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소설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영할 영화는 추창민 감독의 그대를 사랑합니다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